이 영상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화이트서클, 문화콘텐츠 유통협동조합 등이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동학 역사문화 체험의 하나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을 중심으로 촬영되었으며 동학연구자 및 일반인, 관련 단체 등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여러 전문 연구원들의 자문을 거쳐 최초로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동학 유적지를 돌아보는 영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의 동학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경기도의 독립운동과 동학 농민혁명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의 동학 선양시설 확충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촬영에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찾아간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음주군 설성면 수산리에 위치한 해월 선생 은거지인 향하설위 설법터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해월 최시영 선생은 도인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관의 지목을 받을 염려가 있어 1897년 이천시 음주군 앵산동으로 이사합니다. 지금의 지명은 설성면 수산리이며 이곳 수산리 마을회관 앞에는 보이는 것처럼 향하설위 설법터라는 기념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4월 5일 수운 최재우의 동학 창명일을 맞아 인근 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해월 선생은 이곳에서 향하설위라는 기존의 제사관념을 뒤집는 혁명적인 제사법을 제시했습니다. 벽을 향해 제수를 차리던 관행을 나를 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례의 차림은 벽을 향해 차리지 말고 나를 향해 차리도록 하라. 하늘님이 내 몸 안에 모셔져 있거늘 어찌 나를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차리겠는가라 했습니다. 청수 한 그릇만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향하설위 글자를 풀어보면 향할 향, 나아, 베풀설, 자리 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풀면 나를 향해 자리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사관념을 뒤집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곳 수산리 마을 분들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다 함께 뜻을 모아 현재의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여주 전거론이라는 마을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 1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학의 2세 교조인 해월 신사 선생은 1897년 8월부터 1898년 1월까지 5개월간 은거하였습니다. 동학혁명의 좌절 이후 강원도와 경기 북부, 경상도 일원의 산간마을을 전전하다가 제자인 임순호가 이곳에 집을 마련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때 해월 최시영 선생은 71세라는 고령과 병환 등으로 거동이 쉽지 않을 때였지만 제자들에게 이천식천, 이심 치심 등의 유명한 법설을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천식천의 법설은 오늘 인류에게 가장 기묘한 사안이 되는 생명, 생태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중요한 가르침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1897년 12월 24일 의암 손병희에게 동학의 도통을 전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월 선생이 체포되어 순도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추적과 은둔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행해진 도통전수는 훗날 일어나는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도통전수를 통해 스승의 보국안민 정신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의 용단과 결의가 거국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해월 선생의 둘째 아들로서 항일운동과 3.1혁명에 적극 참여하다 감옥에 수감되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 최동호가 태어난 유서 깊은 독립운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동학역사문화선양회에서 전거론 마을 분들과 협의하여 이 장소에 기념 표지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이곳은 원주 호저면 고산리에 위치한 송골마을 원진여의 집입니다. 바로 해월 선생이 이곳에서 약 3개월가량 머물다가 관군에 의해서 피체된 곳이기도 합니다. 해월 선생은 관의 지목을 받기 시작한 1862년부터 피체되는 1898년까지 약 36년간 전국을 돌며 이 은거 생활을 했는데요. 해월 선생은 이곳에서 피체됨으로 인해서 이 은거의 마지막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약 36년간의 보따리 하나를 메고 전국을 도망다니며 시천주와 사인 여천을 설파하며 다시개벽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전국적으로 동학의 조직을 만든 일명 최보따리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장기간의 도망자로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대기록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독립군, 애국지사들이 체포된 사유는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밀정들의 신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월 선생은 인품과 덕망이 높았기에 주변인들의 신고를 피할 수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36년여 만에 체포됩니다. 원진여 집터에 1990년 11월 9일에 세운 기념비에는 이 자리는 원진여 씨 집이 있던 곳으로 결해의 거룩한 스승 해월 최시영 선생이 송경인이 인솔했던 경병 45명에게 포덕 39년, 즉 1898년 4월 5일에 피체된 곳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송골마을 입구에는 1990년 치악고 미술동호회에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 와 해월의 천지즉 부모요 부모즉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야니라는 추모비의 글씨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노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았던 일하는 한울림 해월 최시형의 피체 노정을 따라갑니다. 피체 경로인 선배 둔둔리 나루터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원주 송골 원진여의 집에서 피체된 후 목과 손발에 형구를 채운 채 교에 갇혀서 서울로 압송되는 길은 뱃길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초면 섬강 둔둔리 나루터에서 배를 타서 문막 나루터를 거쳐 여주 나루터에 내려 여주 관하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기록에 전해집니다. 당시 의암 손병희도 둔둔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구암 김연국도 옥직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체 경로인 문막 물구비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관련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사는 문막에서 배편으로 여주로 향해 저녁때에 도착했다. 문막에서는 황영식이 나타나 체포되어 같이 왔다. 황영식 씨는 신사를 뵙고자 전거론 이치경을 찾아갔다. 그의 아들 이순종이 황 씨에게 달려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삼촌이 악형을 당하고 사지에 이르렀으니 네가 가서 탈신케 하여 달라고 가족들이 잡아가지고 문막으로 왔었다. 이치경 형제는 방면되고 황 씨가 대신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주에 도착하자 임순호 부친이 뇌물을 주고 임순호를 구출하여 4월 6일 새벽에 신사와 황영식만 배에 태워 서울로 압상했으며 박윤경, 송겸수는 별도로 압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막 물구비는 지금의 강줄기가 아닌 매우 큰 강줄기로 지금의 평지 쪽이 강줄기였다고 현지인은 설명하였습니다. 36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압송되며 바라보는 강줄기에 비친 석양을 바라보며 해월 선생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해월 선생은 원주 송골에서 피체된 후 관졸들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기 위해 뱃길을 이용하였고
제일 먼저 섬강 또는 섬배 둔둔리 나루터에서 출발하여 문막 나루터를 거쳐 여주 관하가 있는 여주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흥원창이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곳은 그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에 있는 옛날 흥원창이라는 조세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흥원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강원도 남부지방과 영서지방의 그 조세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개성이나 고려시대는 개성, 조선시대는 한양까지 이 수로를 이용해서 운반하던 중요한 그 조세 물류 창고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곳은 그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그 강원도 원주 숨골에서 피체되시어 그 섬강을 이용해가지고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여주모까지 가셨던 길인데 그 길목 중에 분명히 이 섬강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셔서 여주모까지 갔던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곳은 여주 관하입니다. 여주의 풍요를 품고 역사를 따라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 사람들은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남한강을 부르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남한강 40km 구간에 나루터만 1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강의 4대 나루는 여주의 이포와 조포, 그리고 서울의 광나루와 마포나루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소초면 둔둔리 나루터를 출발해 문막 물구비 나루터를 경유해 저녁 무렵 여주 나루터에 도착해 여주관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동학의 괴수가 잡혔다는 전가를 받은 여주 목사 남정기는 직접 해월 선생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주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남정기 목사가 하대하자 해월 선생은 엄정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주에서 이틀 밤을 보낸 해월 선생과 황명현은 이튿날인 4월 8일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여주 나루터를 출발해 팔당 남한강 양수리를 거쳐 광화문 경무청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긴 강, 이 여강을, 가슴 아픈 남한강을 해월의 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해월 선생이 한강의 수운을 따라서 이곳 한양까지 들어올 때 어디에서 내렸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적어도 한강이 수운의 역할을 활발하게 했던 그 시기를 가보면 바로 이 강원, 충청 지역의 수운, 세곡선이나 이 조운, 간선 이런 것들이 한양에 들어올 때 보통 광나루나 이 두무개 나루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광나루는 서울의 한양에 한참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한양 시내로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곳 두무개까지 들어와서 이 동대문을 거쳐서 이 한양의 성내로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주 옥사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여강 나루터를 출발하여 양수리 팔당을 거쳐 현재의 옥수동 두모포나루에서 하선하여 동대문을 지나 해월 선생은 광화문 경무청에 도착합니다. 조사 후 구금 조치가 이뤄진 곳입니다. 서울로 압송된 해월은 광화문 앞 경무청에 구금됐습니다. 경무청에서 약 10여일간 문초를 받은 해월은 기소되어 서소문 감옥으로 이감됩니다. 서울에서 해월 선생의 감옥 생활을 돌보기로 한 도인은
제자 이종훈이었습니다. 이종훈은 먼저 해월 선생과의 연락을 위해 100냥의 돈을 주고 경무청 순검의 첩지까지 받았으나 간수가 아니고 외근을 맡게 돼 직접 해월 선생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월 선생이 서소문 감옥으로 이감돼 경무청의 순검 자리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경무청이 있던 자리는 조선시대 말에는 중추부, 갑오개혁 때에는 경무청, 1900년대 초에는 헌병사령부와 경무부가 1908년에는 경시청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1898년 6월 2일 사형이 집행됐고 3일 후인 6월 5일 시신은 광희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희문입니다. 동대문의 동남쪽에 위치한 광희문은 예로부터 시구문, 수구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도성 안에 있는 이 시신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해월 선생께서 이 좌포청에서 순도하신 이후에 이틀 후에 바로 이곳 광희문 밖에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 광희문 밖에는 과거에 이 최시영 선생께서 순도하던 그 시기만 해도 이 일대가 신당동이나 황학동 일대가 모두 이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이 해월 선생도 그 시신이 이 광화문 밖에 와서 동학괴수 최시영이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서 묻히게 된 겁니다. 해월 선생의 제자인 그 이종훈 선생이 해월 선생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곳 광희문 밖에 왔는데 마침 좌포청의 두목인 민흥호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광희문 밖으로 나와서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선생은 일행과 함께 다시 동대문으로 가서 동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대문 성벽을 따라 나와서 이곳에 와서 이 해월 선생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송파에 있는 이상하의 그 집 근처 언덕에 이 매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희문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퇴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이 광희문의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된 상태고요. 약간 원래 자리에서 약 한 15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 광주 송파 이상하의 뒷산에 모셨으나 이장 요구에 따라 2년 후인 1900년 3월 현 위치인 천덕봉 아래로 이장했습니다. 해월 선생묘 바로 아래에는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여동생이며 두 아들을 독립운동가로 키운 해월 선생의 부인인 손시화의 묘가 있습니다. 해월 선생묘 오르는 길에는 고려혁명당을 조직해 독립투쟁을 전개한 해월 선생의 첫째 아들 독립운동가 소수 최동희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홍병기의 여동생이며 최동희의 부인 홍동화의 묘, 해월 선생의 손자 최익환 천도교 종법사와 부인 홍창섭의 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월 최시영 선생묘를 경기도 기념물 제228호 문화재로 지정하여 자랑스러운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해월 선생 묘소를 중심으로 동학의 길을 조성하여 길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강길의 11코스로 총 9.5km 구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